엑스페리멘트 이문영 교수입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카웃의 꿀팁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여기서 꿀팁이 그것도 이전에 설명했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유용한 부분,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까지 찍으면서 좀 빠뜨렸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한번 꿀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연습 문제 한번 이 에디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? 예, 출제를 하고 이제 저장을 한다고 해봅시다. 예, 그랬을 경우에 예, 이렇게 이 네 가지 버튼이 뜹니다. 예,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다시 편집을 하는 버튼이고요. 세 번째 버튼은 이제 학생들과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. 근데 이 두 번째, 요 가운데 이 버튼이 굉장히 유용합니다. 자, 이게 이제 프리뷰의 기능인데요.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첫 번째 꿀팁입니다. 사실 한번 보시죠. 예, 이렇게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는 선생님, 즉 PC 창이 뜨고요.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렇게 핸드폰 창이 뜹니다. 예, 제가 그래서 이전에 설명할 때 이 창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? 예,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제 핸드폰과 PC를 보면서 했는데 이렇게 한 화면에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실제로 실전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요. 당연히 이제 핀 넘버를 넣으라고 나오겠죠? 그럼 이 핀 넘버를 이 오른쪽 이 핸드폰 화면에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593133 예, 이렇게 넣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바로 학생과 똑같은 화면이 뜨고 제가 러닝메이트니까 LM 넣어보겠습니다.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바로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제 아이디가 잡히게 되죠. 이렇게 해서 바로 문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죠.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실제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왼쪽에 문제는 잘 내지는지,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학생들의 화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, 한번 맞춰볼까요? 예, 누르면 이렇게 바로 맞췄을 때 학생들 화면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, 이 학생의 점수는 이렇게 나오는구나,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죠. 한번 더 풀어볼까요? 예, 그러면 또 이제 그림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? 그럼 이제 그림 문제가 잘 나왔는지, 그림은 잘 올라갔는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이걸 눌러볼까요? 예, 이렇게 학생이 틀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죠. 예,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 시각과 학생 시각을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또 일일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. 자, 그 다음에 동영상 문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뜬다는 거.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프리뷰 기능이 있다는 거. 이것이 첫 번째 꿀팁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렇게 get result를 누르게 되면요. 학생들 화면에서는 이렇게 이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. 예,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꿀팁인데요.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일종의 평점을 줄 수가 있어요. 4점을 한번 줘볼까요? 그 다음에 이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느냐, 뭔가 학습이 일어났느냐, 이게 엄지척이 되겠고 엄지 다운이 되겠습니다. 엄지척 한번 줘볼까요? 예. 그 다음에 이것을 추천할 만하냐, 이건 엄지 다운을 한번 줘보겠고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분이 좋았니? 너의 기분을 말해줄 수 있겠니? 이런 거죠. 그래서 좋다, 그저 그렇다, 나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좋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모두 맞춰지면 이 선생님 화면에서 피드백을 볼 수 있죠. 보면 예, 이렇게 이 평점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눌렀던 이 점수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. 지금 이제 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여러 사람이 했다면
이것이 일종의 평점으로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학생들, 즉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지만 학생들은 역으로 선생님의 문제가 어땠는지, 또 심지어는 뭐 선생님의 수업이 어땠는지, 일종의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, 이 문제가 어땠는지, 수업이 어땠는지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정말 이게 쌍방향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학생을 평가하지만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되겠습니다. 이것이 피드백을 받는 것이 두 번째 꿀팁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꿀팁은요. 사실 이건 뭐 소크라티브에도 있는 기능이지만 여기서 세이브 리절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다운받을 거냐, 그 다음에 어떤 구글 드라이브에 담을 거냐,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바로 다운받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좌측 하단에 이렇게 엑셀로 다운이 받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. 저는 한번 바로 여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엑셀 파일이 열리면요, 먼저 이렇게 제목, 그 다음에 날짜, 그 다음에 뭐 아이디랄지, 그 다음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, 문제 수, 이런 것들이 기본 정보가 나오고요. 자, 그 다음에 몇 문제를 맞았는지, 그 다음에 뭐 틀렸는지, 점수가 몇 점인지,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이렇게 나옵니다. 토탈 정답수, 토탈 오답수,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마지막에 피드백 평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아래쪽에 이렇게 탭이 여러 가지가 있죠? 예, 두 번째 탭을 누르면 파이널 스코어, 지금 이제 한 명 점수만 나오지만 여러 명이 나온다면 여러 명이 다 나오겠죠. 그래서 토탈 각각의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, 맞은 개수, 틀린 개수 이렇게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퀘스천 서머리에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냈는지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오답, 정답, 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. 사람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각의 문제별로, 예, 그래서 그 문제를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, 그죠?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,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오답을 쓰더라도, 그죠? 우리가 정답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오답, 1번 오답은 몇 명이 선택했는지, 정답은 몇 명이 선택했는지, 3번 오답은 몇 명이 선택했는지, 그래서 우리가 뭐 난이도랄지 이런 것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2번 문제, 3번 문제, 그래서 매번 문제마다 몇 명이 틀리고 맞았는지, 그 다음에 틀렸더라도 어떤 오답을 많이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의 어떤 뭐랄까요, 자동 채점, 그리고 그 결과를 엑셀로 다운받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, 예, 이것을 세 번째 꿀팁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제 앞으로 돌아오면요, 예,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꿀팁이 되겠는데요. 자, 이 플레이 어게인 버튼이 있는데 이때 유령이 나타납니다. 한번 눌러볼까요? 예, 이렇게 누르면요, 이번에 문제를 풀 저도 있지만 유령이었던 저도 있어요. 유령 표시가 있죠. 이건 뭐냐면 이전에 제가 문제를 방금 풀었지 않습니까? 이 방금 풀었던 저입니다. 그러니까 뭐 과거의 저죠, 일종의. 그래서 이번에 풀 나와 과거에 풀었던 내가 일종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. 물론 과거에 풀었던 나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죠. 몇 점, 점수까지 다 정해져 있죠. 이미 풀었으니까. 그래서 이번에 푸는 내가 과거에 내가 풀었던 나와 경쟁을 하는 거죠.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더 나아졌는지 혹은 반대로 더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A그룹과 B그룹, A그룹이 먼저 풀고 B그룹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. 심지어는 전 학년과 이번 학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. 즉 제대로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. 그렇죠?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내가 두 명이 이렇게 푸는 거죠. 네,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능이 이 네 번째 꿀팁이 되겠습니다.
예, 마지막 꿀팁은요. 여기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버튼을 보시면 쉐어 기능이 있습니다. 쉐어 기능. 그죠?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URL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바로 트위터나 이런 소셜을 이용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것을 직접 카피를 해서 카톡으로 친한 분께 드릴 수도 있고요.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걸 받아서 클릭을 하면 바로 선생님 모드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좋은 문제를 만들었을 때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. 물론 이것도 소크라티브에도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혼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꿀팁이 되겠습니다.